자, 우리 78쪽 펴시면 되고요. 78쪽 펴시면 되고. 참,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사실이 좀 전 강의가 제가 이거 아까 엎드려 자다가 얘를 놓고 와가지고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여러분들 뭐 현장 강의 들으시니까 큰 상관없고 나중에 복습하실 때 방금 전에는 18강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화면 녹화로 핵심만 추려서 그렇게 살짝 끼워 놓겠습니다. 그죠? 예, 소리가 안 들어가가지고. 아까 밥 먹고 저도 엎드려 잤거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후닥닥닥 이렇게 나오다가 이걸 안 갖고 와가지고. 자, 보죠. 이쪽 부분은 사실은 이제 개념적인 원리와 연결해서 나오기는 좀 힘든 부분이에요.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몇 개 필요한 부분들만 상식적으로 보자고 했죠. 자, 여기 36 보면 우리 원래는 이제 어문 규정에 표준어 규정에는 없는데 추후에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2011년부터 매해 조금씩 새롭게 표준어가 추가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기존에는 표준어가 아니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면서 표준어 범주로 인정된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일단 표로 같이 보죠. 요거는 둘 다 표준어예요. 그래서 뭐뭐 하기에, 뭐뭐 하길래 이런 것들 둘 다 표준어고요. 그죠? 그다음에 가오리언, 꼬리언 뭐 연애한 종류죠. 그다음에 간질이다, 간질업이다. 원래는 이제 그냥 참고서만 말씀드리면 간질이다만 표준어였다가 나중에 간질업이다가 표준어로 추가가 된 겁니다. 이때 유명한 게 이따 나오겠지만 짜장면이 표준어가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2011년이거든요. 짜장면이 표준어가 된 게 벌써 14년 됐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공무원 강의할 때 짜장면 표준어가 됐다고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아주 옛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로로 보는 거예요. 거방지다, 걸판지다. 이게 매우 많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죠? 현실에서는 잘 안 쓰죠. 그 다음에 건울음, 거두름. 요거는 그냥 우는 신용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자 같은 거 엉망으로 쓸 때 괴발, 개발 말고 뭐도 있어요? 개발, 세발. 이것도 이제 허용이 되는 겁니다. 어원만 조금 달라요. 괴발, 개발은요. 고양이의 발, 개의 발이라는 어원이고요. 개발, 세발은 개발, 세발인데 뭐 인간 아닌 존재가 쓴 것처럼 엉망인 글자 얘기할 때 괴발, 개발, 개발, 세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얼굴 같은 근육이 마비되는 거죠. 그래서 구안, 괴사, 그다음에 구안, 와사 뭐 이런 것들 시험엔 잘 안 나와요. 그다음에 까다롭다, 까탈스럽다. 옛날에는 까탈스럽다가 표준어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까다롭다, 까탈스럽다 둘 다 되고요. 그다음에 꾀다, 꽃이다 둘 다 되죠. 그죠? 꽃이다는 말도 되고요. 그다음에 날개와 나래. 물론 세부적인 의미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 그것까지 시험에 나올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날개와 나래 둘 다 표준어고요. 그다음에 남우세스럽다, 남사스럽다. 뭐 냄새와 내음 같은 거 참고서만 말씀드리면 내음 같은 경우는요. 나쁘지 않은 냄새로 한정해서 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꽃내음은 가능하지만 똥내음은 안 쓰여요. 그죠? 그거 우리가 나쁘지 않은 냄새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 눈두덩, 눈두덩이, 눈초리, 눈꼬리, 양쪽으로 다 쓰이는 거고요. 두루뭉술, 두리뭉실, 그 다음에 딴죽, 딴지, 그리고 뜰과 뜨락,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말아라, 걱정하지 마요, 말아요. 둘 다 쓰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놀러 간다는 의미로 마을 가다, 마실 가다 둘 다 쓰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을이라는 의미의 이웃에 놀러 간다는 의미가 있는 건 잘 몰랐죠. 근데 마을이라는 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 말고요. 이웃에 놀러 가다라는 의미가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요. 놀러 가다라는 의미로 나중에 마실이라는 말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웃에 놀러 갈 때 이웃집에 마을 가다 이렇게도 쓰고요. 이웃집에 마실 가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확인하시면 되고요. 만날과 맨날 뭐 먹는 거 전체 얘기할 때 먹을거리, 먹거리, 그 다음에 메우다, 메꾸다라는 거고죠. 이를테면은 뭐 못 쓰게 된 우물을 흙으로 메우다, 못 쓰게 된 우물을 흙으로 메꾸다 이렇게 다 쓰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목물과 등물. 우리 왜 남자들 여름에 우통 벗고 이렇게 그죠? 물 같은 거 끼얹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목물, 등물 이렇게 다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복사뼈, 복숭아뼈. 삐치다, 삐지다. 그러니까 삐지다 같은 것도 원래 표준어가 아니었었는데요. 많이 쓰다 보니까 표준어로 허용을 해주게 된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새치름하다, 새초롬하다. 손주는 손자와 손녀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손주도 쓰고 손자도 쓰고 손녀도 쓰고요. 쌉싸래하다, 쌉싸름하다.
예쁘다, 이쁘다.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맞는 말이라는 거 인지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오순도순, 오손도손 둘 다 되고요. ip사귀, ip새 이렇게 둘 다 복수 표준어가 됩니다. 물론 이제 사전상에 ip새는 ip사귀의 문학적 표현이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우리가 그 문학적인 표현은 그 정확히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헬리의 마지막 ip새가 이게 추가되기 전에는 마지막 ip사귀라고 써야만 정확한 표현이었었는데 이제는 마지막 ip새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자장면, 짜장면 이게 이제 2011년에 추가된 거예요. 그다음에 장난감과 놀잇감, 그다음에 주책 없다, 주책이다, 주책 맞다, 주책스럽다. 사람들이 이런 의미로 쓰는 단어를 다 허용을 해준 거죠. 그다음에 진작, 진작에, 진즉, 진즉에, 찌뿌둥하다, 찌뿌둥하다, 뭐 찌뿌듯하다, 찌뿌둥하다 둘 다 되는 거고요. 찰지다, 차지다 둘 다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치켜 세우다, 추켜 세우다, 칭찬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치켜 세웠다,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추켜 세웠다 둘 다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푸르다, 푸르다 강조해서 푸르르다 이것도 되는 거죠. 서정주 시인의 시에 푸르른 날이라는 시 보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아유 감흥이 없죠. 네? 푸르는 날이 아니네요. 오늘 흐린 날이네요. 어쨌든 그래서 그 푸르른이 이제는 푸르르다를 활용한 말로 표준어가 된 겁니다. 그 송창식 님이 그걸로 노래도 만들었잖아요. 서정주 시인의 그 푸르는 날이라는 요 시를 가지고 그 가나다라 마바사 그 분 아시죠? 가나다라 마바사 뭐 그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푸르는 날이라는 시 가지고 노래 만들었는데 요즘 같은 계절에 들으면 되게 좋습니다. 그죠? 옛날 노래 같지 않아요. 그죠? 뭔가 좀 감흥도 있고. 하기는 요즘에 싱어게인 4 하더라고요. 프로그램을 챙겨볼 시간 없으니까 가끔 싫을 때 유튜브로 그냥 이렇게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가수 영상만 찾아보는데 이번에 65번 들어봤어요? 이 사람 그 예선에서 부르는 노래 65번이 무슨 같이 제목이 뭐더라? 이게 옛날에 한참 전에 하동균 노래라고 하던데 프롬 마크라는 이 노래를 65번이 불렀는데 와 그죠? 새삼스러운 거지만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죠? 벌써 포까지 나왔는데 끊이지를 않아. 그죠? 끊이지를 않아. 근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노래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왜 거기에 속하지 못하는가. 그죠? 또 그런 생각도 들고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예. 푸르른 나라고 65번 노래. 이 품새는 태권도 품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이로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로 써도 되는 거고요. 인쇄가 아이고 그죠? 한쪽은 아이입니다. 아이. 어이로 써도 되고 이렇게 아이로 써도 되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허섭 쓰레기, 허접 쓰레기 요거 둘 다 허용되는 말입니다. 그죠? 일단은 올해 시험에 표준어 규정과 관련된 거 직접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자, 문제 두 개도요. 확인만 해보죠. 자, 옳지 않은 거라고 했을 때 그죠? 자, 1번에서는 문제 되는 거 없어요. 방금 바꾼 표에. 그 다음에 2번에 까탈스럽다, 걸판이다, 규칙이다, 거두름. 3번에 찰지다, 잎새, 꼬리염, 푸르르다 다 나와 있는 거고요. 4번에서 새롭게 추가된 게 아니라 원래 어문 규정에 있던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네요. 뭐 있어요? 그렇죠. 이거 절대로 뭐라고 쓰지 않아요? 덩쿨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씁니까? 넝쿨이나 아니면 뭐라고 씁니까? 덩굴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넝쿨, 덩굴 이렇게 쓰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요. 그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좀 짜치는 문제죠. 국어 선생님 이런 말씀은 안 되지만 보세요. 복수 표준어가 아닌 거 했을 때 이게 실제로 2013년에 서울시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거든요. 그죠? 물론 발음은 허섭 쓰레기라고 하지만 표기 자체는 뭐라고 해야 돼요? 예, 이렇게 쓰레기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의미기는 한데 제가 예전에 이거 기억나는 게 2012년에 그 강의하면서 이제 2014년 DB 강의하면서 요 표준어 보면서 옛날 서울시 문제는 좀 이상한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허섭쓰레기라는 단어 보면서 그 시험 전에 서울시 시험 보기 전에 그때는 2013년에 4월에 국가직 보고 6월에 지방직 9급 보고 8월에 서울시 9급을 또 봤던 때예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주지 제한 요건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3번씩 시험 볼 텐데 제가 웃으면서 모의고사 웃으면서 암만 서울시 문제가 이상하게 내도 설마 허섭쓰레기를 이렇게 트릭을 걸지는 않겠죠? 암만 쪼잔해도 그랬는데 그대로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시험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난리가 선생님 설마 해서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했는데 그 문제가 나왔다고. 그래서 야 정말 뭘 이런 걸 냅니까? 근데 일단은 뭐 표준어 확인하는 차원에서 가볍게 한번 보시기는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한번 가보죠. 자, 출제 키워드 37부터가 이제 우리가 역시 앞에 맞춤법과 마찬가지로요. 개념적인 거 설명해주고 그 설명을 적용하는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단순 암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표준어 규정에서 이제 표준 발음법 중에 먼저 받침의 발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받침을 발음하는 방법들 나와 있을 때 정확하게 적용해가지고요. 맞는 거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올해 2025년 국가직 9급 시험의 14번 문제가 바로 이 발음법에서 나왔죠. 지문형으로. 뭐의 발음? 의의 발음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첫 음절이 아닌 경우는 이로도 발음한다. 조사의는 애로도 발음한다라는 그 표준 발음법이 적용되는 규정을 설명해 준 다음에 실제 단어를 보면서 발음을 어떻게 하는 게 가능한지를 묻는 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직 9급에 나왔기 때문에 그 모음의 발음과 관련된 것 말고도요. 나머지 것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얘도 규정 보고 이해해 두는 게 필요하고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문제 나오는 형태는 좀 변형이 됐는데 이렇게 어문 규정에 나와 있는 개념들이나 설명들은요. 결과를 임의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을 좀 다양하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결과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의 발음 같은 거 나중에 설명하기는 할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음 의를 발음할 때는 표기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표기 자체에서 자음을 첫 소리가 갖고 있으면 그냥 이 의는 이로 발음하고요. 그 다음에 표기 자체에서 첫 음절이 아닌 의는 이로도 발음하기 때문에 얘는 의로 발음하면은 니은 연음돼서 이렇게 될 거고 이로 발음하면은 니은 연음돼서 어떻게 하겠어요? 문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조사의 같은 경우는 물어본다는 의미의 문이에요. 그 다음에 조사의 같은 경우는 애로도 발음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우리의 이렇게 되지만 애로도 발음하니까 뭐도 가능해요? 우리 애로도 발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은 약간 변형이 됐지만 결과론적으로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해해두면 확실히 도움은 됩니다. 나중에 기출문제 할 때 이 모음의와 관련된 것도요. 우리 이제 다음 달에 하니까 그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문제가 된 거니까. 우리 교재에는 이제 요거는 제가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1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발음은요. 받침 중에 겹받침 뭐의 발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리을 비읍의 발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원래 겹받침 리을 비읍은요. 자음 앞에서 리을로 발음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단음 같은 거 표시 안 할게요. 얘는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넓다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죠? 넓다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데 근데 다만 규정 보세요. 자, 밥다의 어간 밥 같은 경우는 자음 앞에서 발이 아니라 뭐로 발음한다고요? 밥으로 발음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넓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렇게 리을로 발음을 하지만 규정 보세요. 넓은 다음의 경우에는 뭐로 발음한다? 넙으로 발음한다. 그러면 우리가 자음이 뭔지 모르지 않으니까 적용하기 편하잖아요. 그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죠? 밥다의 리을 비읍이 디귿이라는 뭐 앞에서 발음되고 있어요? 자음 앞에서 발음되고 있으니까 이 규정 그대로 읽으면 발다가 아니라 뭐라고 발음하게 되는 거예요? 밥다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 거고 그죠? 당연히 역시 마찬가지로 기억이라는 자음 앞에 밥다의 밥이 왔으니까 리일이 아니라 뭐로 발음해요?
묻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발음법 규정 이렇게 설명 나왔을 때 적용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그죠? 사실은 올해 국가직에 나온 것도요.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지문이었었습니다. 물론 약간 복잡한 감이 있기는 있었죠. 그다음에 여기서 넓다의 널 같은 경우는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뭐라고 발음한다고 나와 있어요? 넙으로 발음한다. 그러면 다음 같은 경우가 뭐예요? 넓다에 뭐가 결합했을 때 죽하다 결합했을 때나 넓다에 뭐가 결합했을 때 둥글다가 결합했을 때는 넓다에서처럼 널이 아니라 어떻게 발음한다? 넙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널쭉하다가 아니라 어떻게? 넙죽하다. 널둥글다가 아니라 어떻게? 넙둥글다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거죠. 그죠? 이거 보시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이런 설명들이 나오면 원칙적인 거 말고요. 예외적인 경우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들 좀 한번 보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예전에 암기하는 식으로 냈으면 여러분들 되게 헷갈렸을 거예요. 설마 이걸 우리가 야 거기 밟지 마라고 일상적으로 많이 발음하거든요. 근데 정확히는 거기 밟지 마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밟지 마라고 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그죠? 제가 친구들한테 가끔 이런 얘기하다가 야 거기 저기 밟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 이 새끼 또 국어 선생 티 난다고. 그죠? 아 근데 아니 무슨 맞게 써도 난립니까? 그죠? 야, 제가 뭐 틀리게 쓴다고 억압한 적도 없는데 맞게 쓰는 걸 억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사는 세상이 이 모양이라니까요. 그죠? 아니 틀리게 쓴다고 억압하는 것도 아닌데 바르게 쓰는 것을 억압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겹받침, 리을, 기역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거죠. 원래 얘는 어말, 우리 어말이라는 것은 단어의 맨 끝, 그러니까 한 단어의 맨 끝에 받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 기역은 어말이나 아니면 자음 앞에 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기역으로 발음을 합니다. 뭐 이를테면 우리 대표적으로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설마 흘 이렇게 발음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발음해요? 흑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건데 규정하고 연결해보죠. 자, 거기 용언의 어감 말음 했을 때 거기는 밑줄 치세요. 규정 분석할 때 내용 나와 있어도요.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겹받침 리을 기역이 뭐 용언의 어감 말음일 때 그때 용언의 어감 말음, 리을, 기역은 뭐 앞에서? 기역 앞에서 뭐로 발음한다는 겁니까? 리을로 발음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온 겁니까? 얘는요. 네. 막다의 말기라는 어간이죠. 우리 원래는 겹받침, 리을, 기역은 규정이 있는 거니까 확인만 하세요. 단어 끝이나 자음 앞에서 뭐로 발음하는 거예요? 기역으로 발음하는 거니까 이거는 말다가 아니라 디귿이라는 자음 앞이니까 원래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막다라고 발음을 하는 건데 다만 이게 어감 말음이고요. 예, 좋아요. 어감 말음 리을 기역이고 막다의 말기라는 어감 말음 리을 기역이 뭐 앞에서? 기역 앞에서는 뭐라고 발음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리을로. 그러면 막게가 아니라 어떻게? 맑게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물론 예를 보면 이 경우에 뒤에 나오는 예사 소리를 뒷소리로 발음한다는 것도 확인이 되기는 하죠. 용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원래 단어가 뭐겠어요? 원래 단어는 그렇죠. 묵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단어는 묵다인데 지금 역시 묵다의 물기라는 어간의 말음 리을 기역이고요. 그죠? 얘가 지금 뭐 앞에 왔어요? 기역 앞에 왔기 때문에 요 규정에 따라서 뭐로 발음하는 겁니까? 리을로 발음하는 겁니다. 그죠? 규정과 용례를 자연스럽게 이어서 분석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묵고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물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요 세 번째 흑과 같은 경우는요. 요 규정과는 다르죠. 제가 방금 전에 어디에 밑줄 치라고 말씀드렸어요? 용언의 어감 말음. 흑 같은 경우는 용언이 아닙니다. 얘는 뭐예요? 명사죠, 명사. 그죠? 흙이라는 명사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이크가 배터리가 다 됐네. 자, 오늘 날이 좀 이러네. 그죠? 오늘의 운세가 조금 안 좋았어. 아니 뭐 아주 안 좋은 건 아니고
일이 잘 마무리가 되기는 하는데 중간중간 뜻대로 안 풀린다 뭐 이런 얘기 있어서 웃기고 있네. 오늘 저희 이 수업밖에 없는데 일이 안 풀릴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전 시간에는 이거 안 갖고 와가지고 녹음 안 되고 그죠? 지금은 또 저거 전송 갖고 왔더니 이게 다 돼가지고 예. 소리는 잘 들어갑니다. 자, 용어 이게 오늘의 운세가 좀 맞는 것 같네. 바카스는 마셨어요. 예. 이 루틴이 뭔가 깨진 것 같은데, 그죠? 어쨌든 얘는 지금 명사죠, 명사. 그래서 용언의 어감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 앞에서 리을로 발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그대로 뭐라고 발음해야 돼요? 흙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죠. 흙과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어떤 규정을 이해할 때 나와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용언의 어감 말음 리을 기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를 그냥 리을 기억은 무조건 기억 앞에서 리을로 발음한다라고 자기 멋대로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하세요. 제대로 규정 분석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 발음을 자꾸만 흘과라고 잘못하는 경우 많단 말이죠. 생긴단 말이죠. 이거 조심하시고요. 네, 3번에 받침의 발음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받침의 발음. 어차피 국어 단어에 쓰이는 받침은 경우의 수가 크게 3가지밖에 없잖아요. 뭐밖에 없어요? 자음 하나로 되어 있는 받침을 뭐라고 합니까? 헛받침, 그죠? 그 다음에 된소리로 되어 있는 받침, 예를 들면 쌍기역이나 쌍시옷으로 되어 있는 받침을 뭐라고 해요? 쌍받침, 그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자음 2개로 되어 있는 받침을 뭐라고 합니까? 겹받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받침들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 올 때 우리 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라면 이를테면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나 전미사 같은 것들을 다 묶어서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 때는요, 보세요. 설명 남아있는 거 볼까요? 뭐를 끝 의문을 그대로 한다? 연음한다. 끝 의문을 그대로 연음한다는 것은 맨 끝에 있는 자음을 다음 모음의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한다는 얘기죠. 이미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해요. 그걸 이제 연음한다고 하는 거고요. 조건 잘 봅시다. 단 받침이 뭐일 때 히읗, 또 겹받침 뭐 있어요? 니은 히읗, 그 다음에 뭐예요? 리을 히읗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뭘 발음하지 않는다?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 이것도요. 아이고 목이 아프네. 규정으로 따로 보니까 이런 거지. 규정으로 따로 보니까 이런 거지. 이미 우리가 이렇게 발음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수업을 많이 해가지고 정선에 저의 영혼을 묻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에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죠? 어제 그 꼬맹이들 오전부터 수업하는데 그 주변에 고등학교 다니는 동생들 있으면 좀 열심히 하라고 해요. 못하는 건 괜찮은데도 이렇게 해서 열심히 안 하는 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꾸역꾸역 나오는 것만 해도 신기한데 그 대학 갈 때 좀 그래도 여기서 멀리 떨어진 데 가는 게 좋잖아요. 웬만하면 그렇다고 또 멀리 떨어진 데라고 해서 갑자기 부산에 이상한 이런 거 말고 그죠? 근데 물론 아주 멀리 떨어진 데 괜찮죠. 하버드나 옥스퍼드 정도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런데 애들 열심히 안 해가지고 악을 쓰느라고 손이 많이 가요. 어쨌든 이런 거 우리 왜 이거 발음할 때 당연히 어떻게 발음합니까? 그렇죠? 설마 이거를 조화라고 발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나는 내가 좋아라고 얘기를 하지 나는 내가 조화라고 하지 않거든요. 이게 이미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 맞춰서 발음했던 거예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받침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히읗을 하지 않는다? 발음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발음하는 거예요? 좋아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 거죠. 그거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조금 더 볼게요. 또 이 경우라는 건 모음으로 시작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겠죠. 자, 겹받침의 끝은 거기도 밑줄 치세요. 겹받침의 끝 음은 그러니까 시옷을 무조건 된소리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 그 시옷이 뭐일 때
겹받침의 끝 의문일 때 그냥 시옷이 아니라 겹받침의 끝 의문 시옷은 뭐로 발음한다? 쌍시옷,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거죠. 그러면 차분히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그럼 이런 거잖아요. 받침들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했을 때는 끝 의문을 그대로 연음하는 거니까 지금 밭에 을 해가지고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붙었죠. 끝 의문 그대로 연음하면 뭐 되는 거예요? 밭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갑자기 밭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개음화는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로 시작하는 말을 만났을 때. 그래서 밭에다 이가 붙었을 때는 밭이 이렇게 되겠지만 을 붙었을 때는 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규칙에 따라서 밭을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밭을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겹받침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역시 조사, 형식 형태에서 왔으니까 끝 의문 그대로 연음하면 되죠. 그러면 겹받침 리을 기억의 끝 의문은 뭡니까? 기억이잖아요. 그러면 리을이 사라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일상적으로 정말 입에 안 붙는 발음이죠. 그래서 다글이 아니라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달글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냥 외웠다면 힘들었겠지만 규정이 설명으로 나왔을 때는요. 그 규정에 정확하게 맞게 적용을 해가지고요. 이런 단어의 실질적인 발음을 달글이라고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괜찮겠어요? 그죠?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글이라고 발음하면 안 되죠. 그죠? 달글, 달글. 아버지께서 통달글 사오셨어. 그럼 이것도 되잖아요. 뭐라고 발음해야 돼요? 흙이가 아니라 흘기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규정 나와 있는 거니까 정확히 적용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요거 조심해야 되죠. 자, 얘는 겹받침의 끝 의문이 지금 뭐예요? 시옷이에요. 다만 우리 밑줄 친 거 겹받침의 끝 의문 시옷을 연음할 때는 뭐로 연음한다? 쌍시옷, 된소리로 연음하니까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넋이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살짝 한번 정확히 이해했는지 점검해 볼게요. 이건 어때요?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옷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선생님 규정에 시옷은 연음할 때 쌍시옷으로 연음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지금 우리가 규정에서 본 건 겹받침의 끝 의문 시옷을 쌍시옷으로 발음한다는 거고 얘는 옷 같은 경우는 겹받침이 아니라 뭐예요? 헛받침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 시옷을 쌍시옷으로 발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연음할 때 쌍시옷으로 연음하는 건 서로 다른 받침 두 개 있을 때 겹받침의 끝 의문이 시옷일 때예요. 그죠?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규정이 나와 있어도 내 눈에 읽히는 대로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요.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해석할 때도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반복됩니다. 지금 보니까 얘는 받침이 히읗, 니은 히읗 뭐예요? 리을 히읗. 근데 얘네들은요. 연음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죠. 그러면 히읗 발음하지 않으면 나흔이 아니라 어떻게? 나은.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죠. 겹받침 니은 히읗에서 히읗 발음하지 않으면 뭐가 남아있기는 해요? 니은이 남아있으니까 이 니은이 연음돼서 어떻게 발음이 돼요? 안은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히읗이 발음되지는 않지만 리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달아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 거죠. 남아있는 애가 있고 남아있는 애는 당연히 연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도요. 자, 규정 그대로 파악하면 돼요. 보세요. 역시 받침의 발음과 관련되는 거고요. 보니까 헛받침, 쌍받침, 겹받침. 어차피 발음이 존재하는 경우의 수는 요거밖에 없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받침들이 자 이제 외울 것도 아니고 주어져 있잖아요. 뭐로 시작하는 아, 오, 우, 위들로 시작하는 뭐일 때 실질 형태소와 만날 때는요. 그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먼저 뭐로 발음한 다음에 대표 음으로 발음한 후에 그 다음에 뭐 한다? 연음한다. 우리 왜 받침에서 발음될 수 있는 대표음은요.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죠. 7개밖에 없어요. 그게 뭐였어요? 받침에서 발음. 구두버서조는 우리 왜 된소리 짝이 있는 애들이고. 그죠?
받침에서 발음되는 7개. 왜? 음절의 끝소리 때문에 발음될 수 있는 받침은 7개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뭐예요? 가느다란 물방울. 대표음이라는 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침 있는 말들이 요거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뭐 자립 형태소나 용언의 어간이겠죠. 얘네를 만났을 때는 대표음으로 발음된다라는 것은 요거 받침에서 표기는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발음할 수 있는 건 가느다란 물방울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면 대표음 요 7개 중에 하나로 발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연음. 이 받침 소리를 다음 음절 모음의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한다는 거죠. 요즘 고등학교 애들도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자식들이 악의 물이 들어가지고 저는 애들일수록 더 조심해요. 이게 좀 이렇게 성인들끼리야 약간의 선정적인 농담을 해도 그냥 기분 나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애들은 알 수가 없어 조심하는데 앞에 학생이 자 우리 이거 가느다란 물방울 그랬더니만 얘가 되게 음흉하게 웃더니 그녀 다리만 보여? 야, 넌 어디서 그런 거 배워왔니? 그랬더니만 선생님 물론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차마 말거리지 않았던 건데 시대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새끼가 악의 주범인 거죠. 하고 났더니 이제는 제가 물어보면 가느다란 물방울 맑고 아름다운 버전으로 계속 얘기했는데도 이제 여자애들까지 같이 어울려서 그 얘기를 하니까 와, 그 악의 축이죠. 이 자식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자식이 재밌다고 또 딴 방 가서 다 얘기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여기요, 여기 딴 데는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애들한테 이 대표음 얘기하기가 겁이 납니다. 누가 들을까봐. 누가 같이 친 거야? 동생들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튼 학교에서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아니 근데 뭐 그래 뭐 기분 나쁘지 않게 했다면 다행이지만 학교 선생님도 그렇지 애들한테 그래도 이게 다들 암암리에 그렇게 쓰는 사람이 예전에 있긴 있었지만은 모두 피해서 가느다란 물방울이라고 예쁘게 쓰는 말인데 어쨌든 대표음 또 머릿속으로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하나로 발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음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볼게요. 얘는 보니까 지금 맛에다가 없다 결합했는데 우리 왜 없다의 업 같은 경우는 뭐로 시작하는? 어로 시작하는 어간이니까 무슨 형태소? 실질 형태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로 됐으니까 그러면 얘를 받침 시옷을 대표음으로 먼저 발음을 하죠. 그러면 받침 시옷은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뭐로 발음이 되는 겁니까? 디귿으로 발음이 되는 거고 그래서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한 다음에 이 디귿을 그대로 연음해서 어떻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마섭이 아니라 어떻게? 마덥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맛없다라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 탈락하는 거고 얘는 된소리 되기 위해서 된소리로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최종적인 발음이 맛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한번 보세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의문이 좀 생길만 해요. 이게 왜냐하면 아니 그냥 실질 형태소 만나면 실질 형태소 만나는 거지 딱 우 위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의문 생긴다고 해주면 안 돼요? 그죠? 의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그냥 얘는 그죠? 모음 다라고 해놓고서는 그죠? 얘는 딱 5개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우 위로 시작하는 거 말고 다른 것으로 시작하는 애들을 만났을 때는 적용되는 규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딱 한정하고 있는 거고요. 다행스럽게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자, 얘도 어때요? 받침 있는 말에 옷 결합했는데 얘는 뭐로 시작하는? 규정 그대로 보면 되죠. 뭐로? 오로 시작하는 무슨 형태소? 실질 형태소니까. 그러면 얘가 대표음으로 먼저 발음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디귿으로, 그죠? 우리 왜 티읕 같은 경우도 대표음으로 발음했을 때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디귿으로 발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겉 이렇게 발음한 다음에 얘가 연음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겉옷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옷의 받침 시옷도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단어도 한번 볼게요. 자, 이 단어 봤을 때 역시 받침 있는 말에 웃 붙고 있는데 얘는 뭐로 시작하는? 우로 시작하고 웃다의 웃이니까 무슨 형태소?
실질 형태 소예요. 그래서 얘가 대표 뭐로 발음이 되는 거죠? 디귿으로 발음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연음되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가는 거예요? 허두 이렇게 되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다르죠. 지금 웃다이 웃의 뭡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무슨 형태소? 형식 형태소 결합한 거죠, 얘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 시옷이 그대로 연음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허두슴이라는 단어는요. 앞에 허두로 넘어가는 부분은 2번 규칙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요 뒤에 웃음이라고 발음되는 건 몇 번이요? 1번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 규정하고 연결해 보시면 되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맛있다나 멋있다 같은 경우는요. 조금 예외적이에요. 그래서 이 규칙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발음하면 멋 했을 때 맛과 멋의 받침 시옷을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한 다음에 연음해가지고요. 맛있다, 멋있다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 건데 다만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을 많이 해왔다는 겁니까? 맛있다나 멋있다로 많이 발음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관습적인 발음을 허용해가지고요. 이 두 단어에 한해서는 각각 맛있다와 맛있다, 그 다음에 멋있다와 멋있다 두 가지 발음을 다 허용을 합니다. 그죠? 역시 설명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보고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4번 이해하는 게 조금 까다로워요. 보세요. 한글 자모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요.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 딱 한정돼 있죠. 디귿, 지읒, 치읒, 티읒, 히읗의 받침은 시옷으로, 키읔의 받침은 기역으로, 피읍의 받침은 뭐로 연음한다? 비읍으로 연음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차분히 한번 해보죠. 이거는 한글 자모의 이름에 쓰이는 받침을 연음할 때의 예외에 해당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왜 한글 자모의 이름 붙이는 건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죠. 보통 뭐 구정해서 하면 돼요? 이와 으 형태를 놓고요. 여기에다가 빗금친 부분에 그 자음을 그대로 넣으면 그 자음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름 어떻게 표기해요? 니은, 니은 넣어서 뭐? 니은 이렇게 되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넣어서 뭐? 미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글 자모의 이름을 붙이는데 단 3개의 예외가 관습적인 범주죠. 뭐 있었어요? 요거 3개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역, 뭐예요? 디귿, 뭐예요? 시옷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영상을 괜히 봤어. 기억 볼 때마다 제 외모의 하찮음에 대해서 자꾸 반성하게 됩니다. 그죠? 예, 기억 하나로 몇십만 회를 만드는데, 그죠? 좋은 내용을 아무리 때려 부어도, 그죠? 많아봤자 5만 회. 뭐 이렇게 되는 게 좀 속상하기는 하네요. 나 성형할까? 그죠? 그냥 뭐,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렇게 살다 죽을랍니다. 뭐, 얼마나 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죠? 예. 얼굴보다는 둘 중에 하나 택하면 키 욕심은 조금 있어요. 키 욕심. 오늘 여기 식당에서 멸치가 나와가지고 한 움큼 먹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칼슘 보충하면 한 1mm라도 더 클까봐. 어쨌든 요거 3개만 요런 식으로 이름 쓰지 않고 기역, 디귿, 시옷 이렇게 쓰게 되죠.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이게 뭐냐면 별건 아닌데 옛날에 훈민정음 처음 만들었을 때는요. 자음의 이름을 한자의 음과 훈을 이용해서 표시를 했는데 한자 발음에서 역이나 그죠? 그러니까 한자 발음에서 윽이나 그 다음에 읒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발음상 표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요 이름들을 한자로 나타내다 보니까 그나마 한자 발음이 있는 역이나 긋이나 옥 같은 것들이 들어갔던 겁니다. 뭐 이유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보세요. 그러면 우리 왜 한글 자음 중에 얘는요 이름이 뭐예요? 지읒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적을 때 어떻게 적어요? 지읒 이렇게 적게 되는 건데 지금 이 규정에 따르면 그죠? 자, 자음 이름에 쓰이는 지읒의 받침은 연음할 때 뭐로 연음한대요? 시옷으로. 그죠? 디귿, 지읒, 치읒, 티읒, 히읗의 받침은 뭐로 연음한다? 시옷으로 연음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자음, 이름, 지읒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가 붙으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규칙은 방금 전에 봤던 건 이 지읒을 그대로 연음해서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지읒지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방금 전에 봤던 규칙에 따르면. 근데 자, 외우는 거 아니니까 설명 보면서 연결만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 규칙에 따르면 자음, 지읒의 이름에 쓰이는 받침은 뭐로 연음한다고 했어요? 시옷으로. 그래서 지읒지라고 발음해야 될 것 같지만 이 규칙에 따르면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지읒이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음의 이름에 쓰이는 받침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예외적인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지읒지가 아니라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지읒이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마지막 규정은 뭐에만 적용되는 거라고요? 한글 자모에 뭐에? 이름에 쓰이는 받침에만 적용이 되는 거지 모든 받침 지읒을 시옷으로 연음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건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규정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되지만 이런 거죠. 제가 단순하게 시킬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죠? 애들 돌잔치 때 특히 이렇게 커플들 많이 가죠? 그죠? 결혼 예정이거나 아니면 갈 때도 혼자 가기보다는 애인이나 남친, 뭐 여친과 같이 가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돌잔치엔 특히 커플들이 많이 간다라고 했을 때 요거예요. 그죠? 디귿, 지읒, 치읒, 티읒, 히읗의 그죠? 히읗의 이름에 쓰이는 받침은 이런 자음의 이름에 쓰이는 받침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만났을 때 뭐로 연음한다? 시옷으로 연음하고 그 다음에 자음 이름 키읔에 쓰이는 받침 키읔은 연음할 때 뭐로 연음하고? 기역으로 연음하고 자음 이름 피읍에 쓰이는 받침 피읍은 뭐로 연음한다? 비읍으로 연음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뭐냐면 얘는 자음 이름이 뭐예요? 키읔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근데 자음 키읔의 이름 자체에 쓰이는 받침 키읔은 연음할 때 뭐로 연음한다? 기역으로 연음하니까 얘는 키읔해라고 발음하지 않고요. 어떻게 발음해요? 키읔게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규정 보세요. 얘는 뭡니까? 이 자음들의 받침을 연음할 때만 적용되는 예외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음들의 이름에 쓰이는 받침에만 한정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요거까지 연결하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보세요. 제가 자꾸만 세네 번째 이 자음의 이름들의 받침에만 한정되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요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부어? 부어 개서예요? 부어 캐서예요? 부어 캐서죠. 그죠? 보세요. 조심해요. 지금 이건 아까 우리 3번, 1번에서 헛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수 만나면 끝 의문을 그대로 뭐한다? 연음한다. 그러면 얘는 지금 헛받침이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수 만났으니까 끝 의문을 그대로 연음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어 캐서라고 발음을 해야 되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갑자기 궁금해 하시는 게 선생님 받침 키읔은 기역으로 연음한다면서요. 아이 왜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받침 키읔을 무조건 기역으로 연음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는 어디에 쓰이는? 자음 키읔의 이름에 쓰이는 이 단어 자체의 받침에 한해서예요. 그러니까 모든 받침 키읔을 기역으로 연음하라는 게 아니라 자음 키읔의 이름에 쓰이는 요 받침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규정 4번 한번 보세요. 그죠?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 뭡니까? 이런 자음 이름의 받침들에 한해서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부어케 키읔은 자음 이름 키읔의 받침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원칙대로 어떻게
부엌에서라고 발음을 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얘도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비슬이 아니라 비즐이죠, 당연히. 그죠? 끝 의문은 그대로 여름이 되는 거니까 규정 보면서 할 수 있으면 돼요. 비즐이 되는 거고 비슬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이 지읒을 시옷으로 발음하는 경우는 이런 거죠. 어떤 거? 자음 지읒의 이름에 쓰이는 지읒 했을 때 요 자음의 이름에 쓰이는 받침 지읒에 한해서만 이 붙었을 때 어떻게 지읒이 이런 식으로 여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4번과 관련된 것은요. 규정이 개념으로 나왔을 때 이 개념 자체를 어떤 범주에 적용이 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하게 나오거든요. 학교 시험에. 이 규정 설명해 주고 나서 이거 발음 부어 개서가 맞겠군 이렇게 막 트릭을 건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아니죠. 이 자음의 이름에 쓰이는 받침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건데 얘를 갑자기 왜 기억으로 발음해요? 그래서 규정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속아 넘어가기 쉬운 부분이니까 이건 명확하게 잡아 두십시오. 괜찮습니까?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 자, 좋습니다. 조금 쉬었다가요. 마지막 시간 조금 더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잠깐 쉬죠. 네. 이거 무기야.